전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월 상승률 기준으로 글로벌 1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지금 장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유가는 급등했지만 시장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었던 거는 옵션 만기 여파, 감마 스퀴즈라고 해서 옵션이 주식을 갖다 밀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더 유독 강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안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13일, 12일 연속 상승하는 것들은 좀 네네. 특이한 케이스고 이게 상승장에서라기보다는 이제 돌발 변수에 의해 가지고 빠졌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오늘은 어차피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재반 상황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강하게 올라가는 쪽보다는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네. 높았고요. 그게 이제 주말간에 또 긴장 모드 형성되면서 이거 휴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우려 이런 게 있었지만은 네. 지금부터는 그 외형적인 뉴스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표를 보시라. 일단 환율 보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지 네. 환율을 보시고 두 번째는 유가를 보시는데 유가 5% 올랐다, 7% 올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가가 네네. 지난번에 우리 119불까지 튀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00달러를 쉽게 돌파는 못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유가를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보시면 네. 여전히 시장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내내 죽어라 싸워놓고 나서 갑자기 만나가지고 손잡고 포옹하고 우리 휴전합시다, 종전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서로 간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라는 걸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잔 파동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전 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시장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랑 유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나온 시장이었고요. 외형적인 뉴스보다는 환율, 국채, 유가 등의 지표를 보면 종전의 기대감이 시장에 아직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군사적 긴장감도 그래도 좀 계속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협상의 입장차도 있고요. 충돌 이슈도 있고 그래도 시장에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면 좋을까요? 과거에 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을 담그고 나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망신스럽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올 때도 그 10여 년간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고 창피하게 나왔잖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죽어도 항복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두들겨 패봤자 이게 때려서 네. 금방 기가 죽을 상대를 보고 때리는 거지.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상대를 가지고 네. 이제 때렸다가는 그건 나중에 뒷감당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구조에서 폭탄으로 계속 또 때린다 한들 이란 문제가 금방 해결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상대방의 상대방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만만치 않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꼴통에 가까운 네. 그잖아요. 그 독재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항복은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질질 끌려가는 쪽보다는 어떤 식이든 간에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네. 원래 기한이 우리나라 시간 22일이었는데 네. 미국 시간으로 22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로 하루 네. 연장을 했죠. 어떤 식이든 협상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상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상승 랠리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말씀하신 것처럼 13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증시가 좀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시장은 협상 과정의 진통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증시는 일단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여전히 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부터는 추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제한된 박스권이 될지에 대한 그림은 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요 빅테크 업체들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아마 금요일 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시장은 좀 판단하려고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혹시라도 종전이 나온다 그러면 종전 베팅이 잠깐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종전 이후의 세상에 대한 또 시장 역시도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울퉁불퉁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일정 부분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좀 다소 난항을 겪으면서 갈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은데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SK하이닉스 소캠2 본격 양산 소식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HBM 이후에 새로운 메모리 모멘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품의 경쟁력도 그렇고요. 또 23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포인트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네. 이제 굳이 표현을 하면은 삼성전자는 원비 나노 칩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원C 나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앞서 있다. 그 정도지만 네. 소캠2 쪽 시장 자체는 하이닉스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삼성은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마이크론 역시 이제 이쪽 시장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하나 새로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어닝은 당연히 좋겠죠. 삼성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럼 결국 가가지고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하이닉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이닉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은 좀 주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실적에서는 뭐 가이던스, 메모리 가격, 캐펙스, 빅테크 수요까지도 좀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근데 하이닉스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게 결국 가서 네.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이 나올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삼성전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조가 성과급을 둘러싸고 이제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죠. 뭐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이슈가 실제 증시에 좀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증권업이 참 힘든 게 무슨 네, 본업하고 무관한 쪽의 전문가가 돼야 이번에 또 노동운동 전문가까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조 파업 여부는 네.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서로 좀 나눠달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지나치게 과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이거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될 때 또 그만큼의 보상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외형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뭐 당장 파업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어떤 모습만 가지고 시장이 좀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적어도 노동운동도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이 될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네. 서로 좀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하는데 생산 차질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좀 제한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게 되면 결국 자동화의 필요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절충점이라는 걸 좀 찾아서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두산 이제 SK 실트론 인수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소재까지 확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수직 계열화 기대와 함께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이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두산그룹이 산업의 그러니까 그룹의 어떤 그 방향성을 계속해가지고 교대를 해왔었거든요. 네. 원래는 소비재에서 중화학으로 바꿨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그룹의 밸류에이션 상승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실트론 인수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줄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이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두산그룹의 어떤 미래를 놓고 방향성을 이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은 그룹 전반이 다 괜찮아지는 그림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 기대가 반영됐고 재무와 시너지 검증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실트론 인수 가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인수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일부 부채를 떠안는 구조로 이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향후 밸류업으로 이어지려면 좀 실제로 조금 확인돼야 하는 성과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워낙에 그쪽 섹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인수를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저게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하고 좀 다르게 네. 업황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떠안았던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부담이 실제로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2차 전지 업종의 강한 반등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리튬 가격 안정, ESS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이제 대세 상승 진입으로 봐도 될지 그런 판단도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돌아야 됩니다. ES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한 30%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네. 그 시장에서도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를 하다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반사 수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쪽 보면 주로 셀 업체들이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개별 종목 가운데서 보면은 AI하고 맞물려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소재 쪽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업황 전반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철저하게 ESS 쪽 이쪽과 관련돼 있는 쪽에 국한해서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수요 회복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겠고 뭐 추세 전환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겠네요. 바닥을 확인했고 바닥에서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ESS 시장에서 실질 수혜를 보고 있는 셀 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실질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통한 가치 현실화 이런 네. 가능성도 좀 같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업종 전반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다기보다는 방향 자체를 ESS에다가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죠. AACR 이제 열리고 있는데 뭐 신약 임상 호조 또 일부 종목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 재평가 흐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로노이가 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처음 참가했는데 위탁 연구개발 생산 경쟁력을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강세와 맞물려서 국내 투심도 돌아서는 구간이 될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하네요. 그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노이즈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악화돼가지고 네. 올해 내내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투심의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한 기업들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주도주 네.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그림은 아닌데 네. 이번에 AACR에서 말씀하셨던 보르나이라든지 네. 알지노믹스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임상 결과 괜찮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많은 학회들이 있습니다. 뭐 간학회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USA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학회와 어떤 미팅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이슈들이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유난히 지금 약한 거는 사실은 센티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티를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일부 기업들이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그 노이즈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결국 펀더멘탈의 이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닥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부 동조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이슈로 섹터가 소외됐었는데 미국 바이오 강세가 있다 보니까 국내도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 전쟁 변수랑 실적 장세가 맞붙는 가운데 코스피는 6,300선 시험대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뭐 2분기 증시 방향성,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포트 분산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만 보실 게 아니라 네네. 어닝 시즌이고 어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섹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수보다는 당분간은 순환매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수의 큰 방향성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빅테크 실적하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순환매를 좀 염두에 두자고 하셨고요. 삼성전자의 컨콜이라든지 다음 주 빅테크 실적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4월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5월에는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빅테크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반응을 보면 네.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4월 말에 5월은 셀인 메이가 아니고 바이인 메이라고 메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지금 생각이 저도 조금은 셀인 메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어쨌든 나오는 네. 거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전쟁 리스크와 실적 기대가 맞붙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실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것 같은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실적과 모멘텀 중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